자, 계속해서 우리 레이더 이미징의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더 해보겠는데요.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제가 설명한 레이더가 어떠한 형태로 대상을 촬영하는지, 그리고 그 대상이 어디에 위치한 대상을 촬영하는지, 이 개념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만 레이더로 얻어지는 영상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방금 전에 설명됐던 두 가지 레인지 방향이 있었죠. 슬랜트 레인지 방향과 그리고 그라운드 레인지 방향이 있었는데, 슬랜트 레인지 방향으로 거리가 측정되는 것을 그라운드 레인지 방향으로 다시 우리가 환산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지만 지구 표면의 형태대로 보기 때문에 그 환산하는 식을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.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그냥 삼각함수예요. 지금 상황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간략화된 지금 그림 하나가 보고 있는데요.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레이더 장비가 여기 상단에 있는 네모난 사각형이 레이더 장비라고 하면, 이 레이더 장비에서 비스듬하게 옆을 보면서 촬영했을 때, 즉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 지표까지 거리를 당연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물론 그거는 시간으로 거리를 우리가 환산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그 거리에서 측정된 길이가 지금 슬랜트 레인지라고 부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라고 한다면, 실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요 길이에 해당되는 그라운드에서의 거리는 요 지점부터 요 지점에 해당됩니다. 왜 그러냐면 요 지점까지에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그리고 레이더에서 진짜 실제 지표까지 거리가 똑같다는 가정하에서 그러한 환산이 가능한데, 지금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요 S라는 슬랜트 레인지 상의 거리는요, 그라운드 레인지 거리 G에다가 사인 감마, 여기서 감마는 룩 앵글을 감마라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. 이 감마라는 각도의 사인 값을 곱한 게 바로 슬랜트 레인지 거리가 됩니다. 즉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라운드 레인지보다 슬랜트 레인지가 항상 작을 수밖에 없어요. 여러분 사인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건 아시죠? 그죠? 아무리 커도 1이에요. 그러니까 항상 1보다 작은 값이 G에다가 곱해졌을 때 값이 S라는 값이니까 슬랜트 레인지의 길이가 훨씬 더 짧습니다. 그런데 실제 거리는 그라운드 레인지에서는 좀 더 클 거란 얘기죠. 그리고 그 환산식이 굉장히 간단해요. 우리가 측정하는 건 사실은 슬랜트 레인지니까 S에다가 사인 감마 또는 룩앵글 또는 입사각인데요. 그 입사각은 여기 각도죠. 요 각도. 삼각형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이 감마라는 룩앵글의 각도가 지금 요 슬랜트 레인지가 수직선과 만나는 각도고, 그 각도는 또 요 각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삼각형에서 사인이 무엇을 나타내는지, 사인이라는 삼각함수가 소위 빗변분의 높이라는 요 각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아주 쉽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. 사실 그 과정을 여기선 차근차근 좀 설명해 놓은 건데 아주 간단한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다 리뷰는 해보지 않겠습니다. 자,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. 보통 여러 가지 레이더 장비가 있습니다만,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건 ERS-1 장비, 즉 위성에 탑재된 레이더 장비 중에 하나가 유명한 게 ERS-1이라는 장비가 있는데요. ERS-1에서는 이 슬랜트 레인지 방향의 간격을 8m로 측정을 합니다. 즉 8m라는 슬랜트 레인지의 간격은 실제적인 그라운드에서는 몇 미터에 해당되면 20m에 해당돼요. 그 이유는 이 ERS-1은 룩 앵글, 바라보는 관측 각도가 23도기 때문에 사인 23도로
8을 나누어 주면 그 값이 20에 해당되거든요. 아마 여러분 계산기 있으면 계산 한번 해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.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환산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조금만 더 알아봅시다. 우리가 그 레이더에서 우리가 영상을 촬영할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다양한 그 현상들을 몇 가지 더 레졸루션 측면에서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. 광학 시스템과는 또 다른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. 특히 레이더에서의 그 공간 해상도는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그 안테나로 대상을 측정하기 때문에, 그리고 펄스로 측정하기 때문에 그 소위 그 IFOB라는 개념, 그것을 여기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. 그 대신에 그 마이크로웨이브의 복사의 어떤 특정 성질과 그리고 기하학적인 효과의 함수 형태로 나타납니다. 즉 우리가 이 바라보는 각 그 형태가 어떤 기하학적인 어떤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모양에서 나오는 그런 한계 또는 공간 해상도가 조금 의미가 달라져요. 예를 들면 실제 개구 레이더라는 게 있는데요. RAR, 즉 Real Aperture Radar라고 부르는데, 이름은 좀 우리한테 그 익숙한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아서 굉장히 생소한 그런 그 이름처럼 불리지만, 우리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레이더, 지금까지 계속 그림으로 이렇게 측정하는 거다라고 설명한 그 레이더가 바로 사실은 그 RAR, 실제 개구 레이더를 가정하고서 설명된 거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레이더 시스템은 RA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 RAR에서는요, 항상 옆을 쳐다본다 그랬죠. 옆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바라봅니다. 그리고 단일 송신 펄스를 우리가 하나를 보내는데, 하나의 펄스를 신호로, 송신 신호로 보내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되돌아오는 후방 산란된 신호를 우리가 받아서 화상을 만드는 게 RAR 시스템인데요. 이 경우에는 그 해상도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, 경사 레인지 방향에서의 펄스의 유효 길이와 그리고 방위각 방향에서 조명의 폭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얘기는 뭐냐면, 지금 보다시피 이 비행기에서 펄스가 이렇게 앞으로 그 일정한 그 폭을 갖고 펄스가 전달이 돼서 나갈 때 그 펄스가 갖고 있는 폭이 있습니다. 즉 일정 시간 동안만 그 에너지가 그 세기를 갖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세기를 0으로 만들어주죠. 그 기간이 소위 펄스의 effective length라고, 유효 길이라고 부르는데, 그 랭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해상도가 당연히 좋아져요. 그렇지만은 그것도 기술적으로 엔지니어 측면에 있어서 한계가 있죠. 우리가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특히 방위각 방향의 조명의 폭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, 이거는 앞에서 봤던 그 그림을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. 즉 beam width가 얼마만한 그 폭으로 전송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. 그것도 다분히 그 엔지니어링 그 한계에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빔의 폭이 한계가 있게 되는 거죠.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. 레인지 또는 트랙 횡단 방향의 해상도, 지금 트랙이라고 하는 거는 그 비행기가 진행 방향이 트랙이고요. 그것의 수직인 그 크로스하는 방향이면 지금 보고 있는 요 평면, 요 그 레인지 방향이죠. 이게 똑같은 방향입니다. 이 레인지 방향으로의 그 해상도는 그 사용하는 펄스의 길이, 여기 그림에서는 이 P라고 표현한 이 펄스의 길이에 의존하는데요.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거의 그 어림잡아 우리가 그 해상도를 예측할 수 있는데, 지표에 어떤 두 개의 서로 다른 대상이 떨어져 있을 때 그 떨어진 정도가 펄스 길이의 반보다 큰 경우, 지금 오른쪽에 그림을 좀 더 아래쪽에 확대해서 그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해놨는데, 지금 펄스의 반 정도 길이를 이렇게 잘라서 표현하고 있죠. 즉 P 나누기 2 정도의 폭이 있는데, 요 펄스의 폭보다도
떨어진 것 1번 물체와 2번 대상 물체는 요 정도 떨어져 있고요. 3번 대상과 4번 대상은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. 그런데 1번과 2번 대상에 떨어진 정도가 이 펄스의 반 정도 폭보다도 좁죠. 그럴 때는 식별이 안 되는 겁니다. 왜냐하면은 같은 펄스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 1번에서 튀겨져 오는 놈이나 2번에서 튀겨져 오는 애나 똑같은 펄스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. 그러나 그것보다 좀 더 널리 떨어져 있는, 즉 3과 4 같은 경우에는 3번에서 먼저 튀겨오고 조금 있다가 4번에서 튀겨오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한 겁니다. 그래서 보통은 이런 그 실제 개구 레이더를 얘기하는 겁니다. 리얼 에파츄어 레이더 장비를 사용할 때는 레인지 방향에 그러한 그 해상도는 펄스 길이의 반 정도보다 그 가깝게 있는 물체는 식별이 안 되고요. 그것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는 식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한 경사 레인지의 해상도, 지금 경사 레인지라는 거는 이쪽 방향이죠. 지구 표면이 아니라 경사 방향으로의 해상도인데, 이거는 그 레인지와는 독립적으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은 레인지 방향으로의 펄스는 항상 일정한 크기로 전달이 돼요. 여기서 그 지구 표면과 만날 때 그 만나는 각도에 따라서 니어 레인지냐 파 레인지냐에 따라서 요 폭이 따라서 또 변하지만 이 경사 방향에서는 전혀 변화가 그 없게 됩니다. 그렇지만은 그 또 동일한 그러한 해상도를 갖는 그 슬랜트 레인지 레졸루션을 지상 레인지로 투영해야 되잖아요. 그라운드 레인지로 바꿔줘야 되는데, 그럴 때는 결국에는 입사각에 따라서 그 해상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즉 보통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. 고정된 경사 레인지 해상도를 갖기 때문에 즉 경사 방향으로 거리를 잴 때는 해상도가 똑같지만, 그것을 지구 표면에 그라운드 레인지로 환산할 때는 그 지상 레인지 해상도는 레인지가 증가할수록, 즉 그 수직 방향으로 레인지 방향으로 좀 멀면 멀수록 그 해상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방위각 방향으로의 해상도를 한번 좀 살펴봅시다. 방위각 방향이 에지무스 방향인데요. 보통 그걸 다른 말로는 트랙 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. 비행기 진행 방향이죠. 비행기 진행 방향으로의 해상도는 우리 2차원 어레이에서, 그러니까 이미지가 레이더 이미지는 2차원 이미지인데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즉 그 촬영되는 레인지 방향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전에 한 거고요. 그것의 수직 방향으로 지금 위에서 지구 표면을 그 내려다본 겁니다. 그 비행기 위에서 비행기가 그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사이드 루킹 슬랜트 레인지를 그 촬영하는 장면을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.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1번과 2번이라는 물체와 3번과 4번이라는 물체가 있는데, 1, 2번의 그 떨어진 정도와 3, 4번이 떨어진 정도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이더 빔이 가까운 데서는 좀 덜 퍼지고요. 그리고 멀리 가면 좀 많이 퍼져버려요, 빔이. 그러다 보니까 이 빔의 그 width, 폭이 near range에서 far range로 가면서 커짐으로 인해서 해상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. 즉 마이크로웨이브의 빔의 각도 폭, 이 그 일정한 각도를 갖고 전달되는 이 폭이 결국에는 그 경사 레인지 거리에 따라서 그 지구 표면과 만나는 영역의 크기가 달라지는데, 그 이 빔 위스가 사실은 결국에는 그 측정하는 대상의 한 점처럼 측정되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그 해상도는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
레이더 조명이 센서로부터 멀어지는 거리로 전파되면 그 방위각 해상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. 즉 니어 레인지에는 해상도가 좋은데 far range에서는 해상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요 그림으로부터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런 그 빔의 폭, 빔 위스라고 부르는 건요. 그건 사실은 안테나를 크게 쓰면 요 빔 위스를 줄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안테나의 크기하고도 관련돼 있어요. 다른 말로 하면 보통 이걸 에파추어라고 부르는데, 그러니까 안테나가 다른 말로는 에파추어예요. 마이크로웨이브 또는 레이더 장비에서는 이 안테나가 길면 길수록 요 빔의 폭이 작아져요. 그러니까 반비례합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빔을 얇게 쏘고 싶으면 안테나를 아주 길게 하면 돼요. 근데 그렇게 길게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사실 해상도는 좋아지는 거죠. 그렇지만 그거는 그 요쪽 방향이죠. 지금 그 에지무스 방향, 트랙 방향의 해상도는 당연히 안테나를 길게 하면 좋습니다. 그러면 해상도가 좋아져요. 그렇지만 미세한 레인지 방향 해상도, 지금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는 수직이 아니라 수평 방향이 레인지 방향이잖아요. 이 레인지 방향의 해상도는 앞에 이제 설명한 것처럼 펄스가 짧을수록 우리가 그 해상도가 좋아져요. 그렇지만은 펄스를 짧게 만드는 데는 공학적인 한계가 있습니다. 지금 쓰고 있는 거의 그 펄스의 랭스는 거의 그 소위 한계까지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우리가 그 보다 정밀한 방위각 해상도는 안테나 길이를 증가시킴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,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안테나를 길게 하면 좋지만 아무리 그 좋다고 해도 우리가 그 안테나를 항공기나 아니면 우주선에 태워서 탑재해서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비행기 위에 우리가 탑재할 수 있는 안테나의 길이는 또 한계에 도달해요.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안테나를 길게 할 수는 없고요. 보통은 그 항공 레이더 같은 경우는요, 보통 1, 2m 정도가 거의 최대치라고 보면 되고요. 위성은 그래도 조금 나아요. 왜냐하면 위성은 그 대기권 바깥이기 때문에 좀 길어도 되지만 그 친구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. 한 10m에서 15m 정도의 길이가 우리가 최대 한도로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에 도달하는 또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됩니다. 안테나를 최대 한도로 길게 해봤자 1, 2m 또는 10에서 15m니까 그 길이에서 얻어지는 빔 폭만이 그 사실은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 트랙 방향 또는 에지무스 방향으로의 그 소위 해상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그거는 앞에서 설명한 RAR, Real Aperture Radar의 경우에요.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공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좀 더 개선된 그런 방법을 찾아냈는데, 그게 소위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SAR라는 기술이 바로 그건데, 그 얘기를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. 이런 크기 제한을 극복해야 되는데,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면은 플랫폼의 전진 운동과 그리고 후방 산란된 에코의 특별한 기록을 또 처리해서 아주 긴 안테나를 쓴 것처럼 흉내내요. 그게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안테나가 길면 길수록 방위각 해상도, 즉 에지무스 레졸루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얘기했죠. 바로 그거를 한번 흉내를 내보는 건데, 실제 안테나를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마치 그렇게 긴 안테나를 쓴 것처럼 흉내를 내보는 겁니다. 그게 어떤 원리냐면 이런 원리입니다. 지금 보면 오른쪽 상단에 지금 비행기가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있어요. 좋습니다. 비행기가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일 왼쪽 요 지점에서 지금 빔을 쏘았어요. 그러면은 이 빔이 일정한 폭으로 이렇게 약간 이거는 과장되게 좀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. 빔이 좁긴 좁지만 좀 일정한 폭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, 즉 A라는 지점에 있는 대상을 측정할 때 빔이 당연히 얘를 측정하겠죠. 여기에 갔다가 튀어져 오니까. 그리고
이런 그 상황에서 한 번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이 비행기가 이 정도 진행된 다음에도 빔이 요 대상을 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관측 대상 영역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튀겨져서 에너지가 들어오고요. 그리고 또 더 진행된 상태에서도 이 에너지가 다시 튀겨져서 들어옵니다. 즉 비행기가 이 A라는 대상을 측정할 때 비행체가 B라는 거리만큼 이동하는 내내 측정이 일어나는 겁니다. 계속 그 동일한 신호가 여러 번 들어오는 거죠. 이 기록된 그 대상을 우리가 그 소위 그 신호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. 즉, 요 지점이 한 지점이지만 여기서도 측정되고 여기서도 측정되고 여기서도 측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측정되는 그 튀겨져서 돌아오는 신호를 보면 여기서는 좀 멀고요. 여기서는 가깝고요. 여기서는 좀 멀기 때문에 이런 그 쌍곡선 모양으로 데이터가 얻어져요. 사실 지금 요 한 측면에서만 살펴보면 이 왼쪽의 그림이 그걸 나타낸 건데 요 지점에서의 신호는 여기서도 촬영되고 여기서도 촬영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제 트랙 방향으로의 이동 길이 B만큼의 계속 촬영이 됩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요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더해주면 그래서 점으로 만들어주면 결국에는 이 비행기가 이동한 이 거리 B라는 거리인데 이건 사실 수 킬로미터에 해당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정도 길이의 안테나를 써서 촬영한 레이더 효과랑 똑같은 걸 얻어내요. 그게 바로 소위 synthetic aperture radar라고 부르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합성 개구, 그러니까 synthetic 합성한 거고요. aperture 그리고 이 aperture는 그 저희 안테나의 길이죠. 안테나의 길이가 이만큼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.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쓰는 그 SAR라는 레이더 장비의 작동 방식이에요.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면 이런 그 형태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면 이 그림이 왼쪽에 있는 건 실제 데이터 그 지표에서 탱크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그 안테나가 제한적인 크기를 갖기 때문에 그걸로 그 소위 촬영을 하면 레이더 촬영을 하면 이와 같은 촬영 결과를 얻어집니다.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. 그렇지만 이 모든 지점에 대해서 그 하이퍼볼라라고 부르는데 요 곡선을 그 형태를요 쌍곡선이거든요. 요 쌍곡선을 따라서 다 더해줘서 하나의 점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세싱을 거치고 나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선명한 탱크 모양이 우리한테 얻어지는 이와 같은 그 해상도는 바로 굉장히 긴 안테나를 써야지만 가능한 거지만 짧은 안테나를 써서도 이런 프로세싱 결과를 얻게 해줍니다. 그게 바로 SAR라는 기법이에요. 그래서 빔이 가장 넓어지는 먼 레인지의 타겟이 가까운 레인지의 객체보다 더 오랜 시간 조명이 됩니다.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세요. 요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 B라는 요 정도 길이의 이동 경로 동안 계속 보이게 되지만요. 만약에 가깝게 비행기에 가깝게 놓인 또 다른 대상이 있으면 이 친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보이진 않아요. 요 짧은 요 구간에서만 보입니다. 즉 그 빔이 그 크기가 near range로부터 far range로 변하는데 그 far range에 있는 타겟일수록 오히려 더 그 우리가 합성할 수 있는 안테나의 길이가 더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. 즉 증가된 시간과 함께 확장된 빔폭으로 인해서 지표 레인지가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지표의 레인지 방향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빔 안에 타겟이 오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관측 폭의 전체 해상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아주 놀라운 효과가 일어납니다. 즉 가까운 데께 해상도가 좋고 먼 데께 해상도가 나쁜 게 아니라 모든 레인지 방향으로의 해상도가 일정하게 얻어지는 그러한 그 소위 가장 그 이상적인 그 상황으로 우리가 그 처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전체
영상 관측폭에 걸쳐서 정밀한 방위각 해상도를 유지하는 그 균일함을 달성하는 이 방법이 소위 그 우리가 사용하는 요즘에 레이더 이미징의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 인 SAR라는 합성 개구 레이더, Synthetic Aperture Radar라는 그런 방법이에요. 앞으로 보게 될,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접하게 되는 거의 모든 레이더 그 영상은요, 항공이나 우주에서 촬영한 SAR라는 시스템으로 촬영한 겁니다. 그 촬영한 거는 결국엔 SAR라는 프로세싱을 거친 거예요. 그 로 데이터로 보면은 이와 같이 흐릿한 건데, 그걸 SAR라는 프로세싱을 거치고 나면 자료 그 데이터 프로세싱을 거친 다음에는 이와 같이 고해상도 선명한 그러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얻어서 이미지를 그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 역시 또 그 대표적인 그 위성 그 시스템인 그 SAR 시스템인 ERS-1에 탑재된 SAR 같은 경우를 한번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ERS-1이라는 그 위성에 탑재된 SAR 시스템은요, 펄스의 폭이 어느 정도냐면 1초에 약 1700개의 펄스가 나갈 수 있는 정도의 폭이에요. 그러니까 1 나누기 1700 정도의 그 펄스 그 위스를 갖는 거죠. 그리고 그와 같은 그 펄스 폭을 가지고서 우리가 촬영을 할 때 하나의 개체에서는 1000개의 후방 산란된 응답을 취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러니까 그 약 1000개면은 0.5초도 안 되겠죠. 그죠? 약간 0.5초보다는 조금 길겠네요. 한 0.5초 가량 그 되돌아오는 신호를 측정하고요. 그 처리된 결과 이미지는 약 해상도는 한 30m 정도의 해상도가 ERS-1에서 얻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한 그 개체가 그 시야 안에 들어와 있는 동안 우주선, 그 위성이 이동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, 그거는 당연히 그 위성의 그 고도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, 약 4km 정도 이동하는 동안 대상으로부터 온 그 신호가 계속 측정된다고 보면 맞는데요. ERS-1이 탑재한 그 실제 안테나 사이즈는 10m 곱하기 1m짜리 사각 안테나 모양인데, 실제로 그 10m짜리를 쓰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 시야에 들어오는 그 기간이 4km 기간이기 때문에 한 4km짜리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안테나를 탑재한 그러한 그 레이더 장비로 촬영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. 지금 그 상황을 오른쪽에서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. 즉 Synthetic Aperture Radar에서 지금 위에 있는 첫 번째 이 Flight Path라고 표시된 이 화살표가 그 위성이 이동하는 그 경로라고 보면요. 그 대상, 즉 약간 경사지고 그 네이더에서 약간 떨어진 일정한 폭을 촬영할 때 그 대상이 그 촬영되는 그 기간이 시작점부터 끝점까지가 보통 4km 정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큰 안테나를 가지고서 촬영과 똑같은 효과의 이미지를 얻게 되는 아주 그 놀라운 해상도를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퀴즈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설명한 Synthetic Aperture Radar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합성 개구 레이더, Synthetic Aperture Radar, SAR라고 부른다 그랬죠. 이 SAR을 사용하는 게 우주에서의 레이더를 사용한 원격 탐사에 대한 유일한 실질적인 방안임을 설명하랍니다. 사실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.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우주선 플랫폼은 고도가 굉장히 높아요. 우리 알다시피 수백 킬로, 보통은 1000km 정도가 보통 그 우리가 그 위성을 그 궤도를 우리가 잡아놓는 고도가 그 1000km 정도의 고도인데, 그 정도 거리에서는 그 레인지 거리의 함수로 주어지는 방위각 해상도,
즉 그 에지무스 방향으로의 해상도가 너무나도 나쁘기 때문에 거기서 촬영한 그 레이더 이미지는 만약에 우리가 리얼 에파처 레이더라는 기존의 그 옛날 방식의 레이더로 촬영을 하면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. 너무 해상도가 안 좋아서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해상도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알다시피 물리학적으로는 그 안테나가 길어지면 되는데 그 긴 안테나를 우주선에 심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수 킬로미터짜리의 안테나를 달고서 위성을 움직일 방법이 없습니다. 즉 몇 킬로미터의 안테나를 구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겠고요. 그리고 또 그걸 탑재하기도 힘든 거고 만들기도 힘들죠. 그래서 미세한 방위각 해상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긴 안테나를 쓰는 게 아니라 긴 안테나를 실은 것처럼 합성하는 합성 개구 레이더, synthetic aperture radar가 유일한 그 방법이라는 뜻입니다. 사실 이 SAR라는 기술이 소개되기 전까지는 레이더 이미징 자체가 불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번에는 레이더 이미지 디스토션, 레이더에서 일어나는 그 이미지 그 왜곡 현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.